자, 그러면 전 시간에는 구문독해를 듣기 위해 필요한 이론들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페이지 6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강좌에서 진도가 조금 천천히 나간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한다 볼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요게 제가 만약에 이거를 다른 데에서도 똑같이 강의를 하거든요. 뭐 공무원이나 편입에서도 혹은 토익 토플에서 강의하거든요. 그때 제가 강좌 어떻게 하냐면 1시간당 한 강좌 수당 보통 3시간을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3시간 하면 처음에 이렇게 되시다가 1시간 때 이렇게 계시다가 2시간 때는 이렇게 하다가 쓱 내려가요. 그죠? 3시간 때는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도 더 내려가요. 그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2시간이 최고의 집중력이라고 생각하고 잘랐습니다. 그죠? 이거 볼 거고, 두 번째, 전치사 정리해 줄 거예요. 전치사 정리해 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같이 진행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단어도 다 정리할 거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일과에서 지금 배울 게 뭐냐면, 자, 동사 합가지를 보통 주어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인데, 우리가 명사는 주어가 되는 건 당연하죠. 동사 앞에 있는 명사가 뭐라고? 동사 앞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소위 구가 주어가 되는 경우는 명사구죠. 맞습니까? 그럼 명사구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후 동사 원형. 근데 봐봐요. 동사 원형이 길어진다고 이렇게. 아니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가 나와서 어떻게 한다? 길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의문사 to 동사 원형. 또 동사 원형이 와서 이렇게 길어진다고. 자, 영어의 동사 원형은 뭐다? 자동사의 동사 원형과 타동사의 동사를 합쳐버린 말이라고 했죠. 각 동사 원형이 몇 형식이냐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아예 그냥 1형식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해석은 뭐뭐 하려는 것. 그죠? 당연히 이 앞에까지 해석 어떻게 한다? 이 앞에까지 해석은 는, 이가가 되겠죠. 자, 그런데 to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어떤 이 동작이 완성이 안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입장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ing는요, 뭐뭐 한 것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동작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의문사 to 동사 원형은 의문사 할 어떻게 한다? 또는 뭐 할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형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실생활에 쓰는 거 보여줄게요. 만약에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이잖아요.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여가지고 왜 명사로 쓰였어요 지금? 죄다 지금 누구 뒤에 있어요? 누구 앞에 있어요? 명사 앞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동사 앞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선언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생각보다 안 씁니다. 그럼 뭘 많이 쓰냐면 얘를 많이 씁니다. 왜? 내가 앞으로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설명문이나 이렇게 논설문이 어떻게 한다? 우리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설명문, 논설문은 예전에 했던 것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ng가 이 빈도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주의가 있는데, 어떤 주의를 발생시키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to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는데, 동사 원형의 ing를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잘 들으세요. 바로 이렇게 한 몇 단어 안 돼서, 딱딱딱 해서 몇 단어 안 돼서, 좀 짧게 이렇게 가서 카마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냥 뭐 개꿀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투부정사의 무슨 요법이에요? 일단은 카마가 있으니까 뭐야? 부사구로 쓰인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실전 독해에서는 어떻게 한다? 요거 두 개하고 요게 제일 많이 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게 카마가 가뜩 딱 붙어 있으면 바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 두 개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함으로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뭐뭐 하기 생각보다 잘 안 쓰고요. 어떻게 뭐뭐 하면서 뭐뭐 함으로 어떻게 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 등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래서 카마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 경우가 아니라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 경우가 아니라 지금 이 경우처럼요. 진짜 중요한 경우. 보통 여러분이 독해에서 보는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동사 원형의 ing죠. 이걸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하고 얘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꽉 가서 길어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는 잘 되세요. 수능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줄이잖아요. 그러면 한 줄 끝에 뭐라고? 다시 여기서 주어로 시작해버린다. 그래서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한다? 이 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컴마가 길어져 버렸을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 해석에 제가 여러분이 제일 이제 해석에서 피해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해석이 안 되는데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느낌. I got 썼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뒤에 뭐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머릿속에 뭐부터 팍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있어요? 얻다. 맞습니까? 일단 그렇게 시작하고 싶잖아요. 그걸 버려야 된다고. 맞습니까? 그게 얻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뒤에 뭐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얻다가 맞겠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 읽어봐야 돼요? 여기까지 읽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읽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읽어봐야지 아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행복한 쪽으로 가고 있죠. 나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뭐라는 거? 내가 돈을 어떻게 한다? 뭐 얻었다 느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잠깐 보세요. 근데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제2 외국인이죠. 맞습니까? 즉,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서 잘 보세요. 한번, 뭐뭐 하면서 제1 해석이 나오죠. 뭐뭐 하려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뭐뭐 함으로, 뭐뭐 함으로 생각보다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함으로 더 쓸게요.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어. 여러분은 이걸 딱 보자마자, 예를 들어 저거랑 구분하셔야 돼요. 얘랑. 쭉 갔는데, 여기 봐봐. 쭉 갔는데 뭐가 없어요? 커마가 없어요. 그리고 동사예요. 얘는 쭉 갔는데 뭐가 있어요? 커마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죠. 맞습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독해에서 바빠 죽겠는데 저거 언제 문장 분석하면서 커마 찾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지 방법 보여줄게요. 잘 되세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게 빈도가 뭘 많이 나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해석은 이거예요. 우리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ing가 튀어나오면 일단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일단 어떻게 한다? 이 해석을 1해석으로 둡니다. 알겠죠? 그래서 쭉 가서 뭐뭐 한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쭉 갔는데 커마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있는 이가로 처리해 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커마가 있다. 그렇습니까? 그 커마가 있다 하면 여기 있는 요 해석 있죠? 요 해석을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예요. 아십니까? 쭉 갔는데 커마가 있어요. 그냥 뭐뭐 한 것이라고 해석하다가 커마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는데 이것도 안 돼요. 이거 내가 어디서 배웠냐면 통역할 때 배웠거든. 이걸 넣을 수 있냐요? 못 넣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잘 드세요. 이 해석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그러면 선생님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데요? 네, 한 것으로 해석하다가 동사가 없죠. 죄송합니다. 커머가 없죠. 은연이가 처리하시고요. 아십니까? 근데 한 것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한 것으로 해석하다가 맞습니까? 쭉 가서 카마가 보인다. 그럼 어떻게 했다? 이 한 것의 해석을 뭘로 바꿔준다고요? 그러려면 으로 바꿔주면 예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은 요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궁금해 할 수도 있죠.
자, 볼게요. 여러분 7페이지에 보면 이게 선생님이 쓴 책이란 게 티가 나죠. 투부정사는 ing 시작했을 때 주어로 착각할 수 있지만 주어가 아닌 부사구인 경우. 괜찮아요? 자, 1번 볼게요. to do this. 이거는요, 쉬워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시면 돼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하기에. 왜? 여러분 한눈에도 뭐가 보이세요, 지금? 카마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하려고. 괜찮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해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을, 자, 선생님 보세요. 이 해석을 안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제가 이 해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해석을 왜 안 좋아하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은 절대 해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은 절대 해석으로 나오지 않는데,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혹은 또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생활에서 혹은 또는이라고 해석하세요? 절대 안 할걸요? 맞습니까? 짜장면집에 갔는데, 짜장면 혹은, 자, 친구랑 짜장면집 갔어요. 그죠? 뭐 먹을래? 그러니까, 짜장면 혹은 짬뽕, 이런 어떻게 해요? 걔랑 사귀어야 돼, 말아야 돼. 짜장면 안 되죠?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어떻게 해요? 물론 저랑은 대화가 맞지 않습니다. 그죠? 저랑 안 맞아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뭐 하면 돼요? 짜장면 아니면 짬뽕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한다? 아니면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되면요, A or B죠. 그러니까 앞에 누가 붙는 거예요? whether이 붙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국집 가서 뭐 하면 돼요? 둘 다 시키면 되죠. 맞습니까? 둘 다 시키면 돼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뭐가 빨리 나와요? 짜장면, 짬뽕 중에? 짜장면이 먼저 나오죠? 맞습니까? 한 1분 만에 후룩. 맞습니까? 먹죠? 그 짬뽕이 그때쯤 나와서 어떻게 한다? 면이 어떻게 한다? 국물을 살짝 흡수하려고 한 그 시점에 먹으면 딱 맞죠? 맞습니까? 저 인간이 그 음식 얘기하는 거면 어떻게 한다? 배고플 때가 된 거죠. 맞습니까? 네, 그죠? 아, 근데 요즘에는 좀 적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어제 독감 걸려가지고 좀 큰 병원 갔는데 좀 웨이팅이 길잖아요. 큰 병원 웨이팅이 좀 그런데. 그래서 몸무게를 쟀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씨발. 앞자리가 바뀌었다고, 얘들아. 이 새끼를 두고 보자. 조금이라 살쪄봐라, 씨. 가만 안 놔. 얘들아, 나 앞자리가 바뀌었어. 우리 와이프가 놀랬어. 앞자리가 살짝 바뀌었고요. 뒷자리는요, 갑자기, 뒷자리 이렇게 할게요. 앞자리는 이건데요, 뒷자리는 이겁니다. 그죠? 네. 그죠? 이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 얘들아? 그지? 그렇게 보이니? 씨발, 매일 봐서 소중한지 모르는 거야. 똑같은 거야, 알겠어? 매일 봐서 바뀐지 모르는 거야. 똑같은 거라고. 이 새끼들. 제가 막 수업 시간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할 때 컴플레인이 걸릴 줄 알았거든요. 저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욕해서 수업을 못 듣겠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저 2년 동안 여기서 강의하면서 한 번도 그런 컴플레인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조심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봐봐요. 2번 문장 봐봐요. 이번 문장이 to furnish his selfish act죠. 맞습니까? 이때 카마가 있는 게 보이는 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해석 어떻게 한다고 쳐보세요. 처벌하는 것. 괜찮아요? 이러한 행동을, 그죠? 근데 카마가 있죠? 어떻게 해석한다고? 자, 선생님 보세요. 이거, 자, 선생님 봐봐. 해석을 해서 앞으로 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서 했는데 막혔는데 앞으로 어색해서 앞으로 가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이제 쭉 갔다가, 어떻게 최대한 갔다가 역순으로 가는 게 좋아요. 자, 다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1번.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막혔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시 알프로 가게 되면, 이건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완전 뒤로 가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해석이 더 낫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앞에 있던 내가 해석했던 시간을 세이빙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선생님은 2번 해석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왜? 1번이 안 됐을 때.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이게 뭐냐면, side transla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많이 배우시냐면, 어디죠? 한국외대 EICC,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영어번역학과, 그 다음에 한국외대 영어번역학과, 그 다음에 경희대 EICC 동국대 영어번역학과,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 상명대죠. 상명대 영어번역학과 가면 이렇게 배웁니다. side translation이라고. 이게 뭐냐면 직독직해입니다. 보면서 해석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하고 이게 만약에 여기 중간에서 딱 멈췄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멈춘 시점에서 뒤로 가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to punish himself, 처벌하는 것. 정확하게 할게요. to punish, 처벌하는 것. 그의 이기적인 행동을, 맞습니까? 근데 카마가 있네요. 어떻게 해석한다? 자, 보세요. 그러려면, 괜찮아요? 그러려면, 괜찮아요? 그러려면, 그 도시는 그 법을 금지시켜야 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러려면으로 처리를 했겠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해봐서 내 몸에 들어오죠. 이걸 체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독해가 편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소개 때 하나 빠졌는데요. 이 문장에 대한 수능적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뭐 수능적, 좀 논리적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논리적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내용일치 불일치로 하는데 되게 어렵게 한번 해볼게요. 되게 어렵게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게요. This law, 이 법은,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어느 정도 할까요? 학교로 치면 건국대학교 정도 할게요. 건국대학교 정도 편입에 나와 있는 편지로 바꿔볼게요. 어, 자, 다음 내용일치 불일치라고 했을 때 this selfish 나왔죠. 이러한 뭐다 이기적인 행동이죠. 맞습니까? selfish act죠. 자,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은 뭐라? legitimate. legitimate가 정당한, 합법적인 건 아시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할게요. 이 행동은 정당한 act, 행동이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이 질문 한 문장 가지고, 자, 이 질문 제가 다시 해석할게요. 이 법을 처벌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로우라고 쓰는 게 맞겠다. 로우. 자, 이 법을 처벌하기 위해서, 자, 이 이기적인 행동을 처벌하려고 그 도시는 그 법을 금지시켰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 다음 중 내용 일치, 불일치. 이게 일치하냐는 문제다. 자,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은 어떻게 한다? 정당한 합법이다. 맞아요, 틀려요? 합법이죠. 맞습니다. 이 문장. 왜 맞죠? 도시가 그 법을 금지시키기 전까지 이 이기적인 행동은 뭐였어요? 합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기적인 행동을 그냥 행동을 만들어놨는데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한다? 너무나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구니까 그 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런 행동을 했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뭐 한다? 이기적인 행동을 많이 하니까 이건 법으로 이제 막아야 되겠다. 라고 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This selfish act was a legitimate law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은 어떻게 한다? 물론 뒤에 더 붙여주겠죠. 뭐라고요? 개정 전에 그 도시가 반대하기 전에 그러면 여기까지가 수능적 해석이에요.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뭐 건국대학교 수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이제 고등학교 내신 수준으로 바꿔볼게요. 맞습니까? 어떻게 하냐? before. 고등학교 내신은 어떻게 한다? 고등학교 내신은 어떻게 한다? 조금 더 편하겠죠? 어떻게 한다? 더 써준다고요. This law changed 이렇게 쓰면요. 이러면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 되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한다? 상세한 설명을 줬죠.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 합법이었다. 알겠습니까? 이게 고등학교 내신입니다. 보통 2학년, 3학년, 1, 2, 3학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마다 레벨이 다 너무, 이게 뭐, 천차만별의 레벨이니까. 맞습니까?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내신이 어렵잖아. 100% 3학년 선생님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그 1학년 선생님이 막 출산휴가 전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일단 조져놓고 가거나 뭐 약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뭐라고? 수능적 해석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가서, 이제,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 부정사고부터 볼게요. 다시. 자, 6페이지 부정사고 잠깐 볼게요. 그죠? 자, 부정사고가 주어 쓰이는 게 그냥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이 강좌가 선생님 강좌 중에 가장
가장 매출이 높았던 강좌입니다. 이거 제 강좌 중에 시그니처 강좌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권영민 직독직해하고 치거나 유튜브에 권영민 직독직해 치면 쭉 나옵니다. 강좌가 나오니까 그만큼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죠? 자, 볼게요. 명사 나오고요. 자, 선생님 보세요. 여기서 누가 나왔어요? to live가 나왔죠. 그럼 리브 좀 느껴볼게요. 이게 동사 원형이잖아요. 맞습니까? 이 동사 원형 어떤 동사 원형입니까? 뒤에 in을 설명하세요. 어떻게 이 일형식 자동사의 동사 원형 맞습니까? 그죠? 그럼 뒤에 나올 수 있는 세 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전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거나, 부사가 나오거나. 그래서 지금 누가 나온 거예요? 전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전사 플러스 명사가 나온 거예요. 괜찮아요? 이어지는 느낌을, 이거 방금 그 1강 때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내가 문장 분석 못하는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딱 두 가지가 문장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강조구문, 1이 돼서 강조구문하고 도치예요. 알겠습니까? 그것만 설명해서 문장 분석 안 되는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문장 분석을 내가 안 되는 건 왜요? 방금 내가 말한 1강에서 했던 1번에서 6번까지를 안 외웠거나 두 번째로 단어가 안 되거나 알겠습니까? 단어가 안 돼도 문장 분석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는 것이잖아요. 어디에? 여기에 사는 거죠. 즉 산에 사는 것인데 여기서 더 이상 문장을 연결해주고 싶으면 만약에 여기서 명사를 연결해주고 싶으면 전사 쓰면 돼요. 근데 더 이상 연결해줬다 안 했다? 안 해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안 해준 이 끊어주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산에 산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한다? 맞습니다. 그죠? 자, 새롭습니다라고 해서 문장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 문장 끝났죠? 괜찮아요? was. 여기 이 자리가 was잖아요? 이 자리가 was고 해서 문장 끝났어요? 끝났어요? 문장 끝났죠? 맞습니까? 문장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 뭘 했어요? 아, 명사로, 동사로, 주어 동사로 문장을 연결해주고 싶어. 그럼 뭐 쓰면 돼요? 나도 여기서 전체 쓰고, 아니면 to 쓰고, 접속사 쓰고, 의문사 쓰고, 관계사 쓰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명사가 누가 나왔어요? 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로 연결한 거죠? 전사 to로 연결한 거죠. 전사 누구 연결한 거예요? to로 연결한 거죠. 그래서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때 하나 정리할게요. 전사 to는 일단 요렇게 할게요. 이따가 for랑 같이 구분할게요. 가서 합쳐지는 겁니다. 가는 것도 되고, 자, 보세요. 첫 번째가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서 뭐가 된다? 합쳐지는 것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사 to를 전사 중에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저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to understand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써야 돼요? 보이세요? 뒤에는 누구 설명해야 돼요? the question 설명하셔야 되죠. the question은 뭐로 쓰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목적어로 쓰였네요. 목적어.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나랑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문법 하는 거예요? 독해하는 거예요? 문법 하는 게 아니고 독해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단어의 형식을 지금 당장에 저도 그런 고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 형식 동사 다 외워야 됩니까? 라는 고민 한 번이라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형식만 제가 외우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하는 수업은 독해 수업이죠. 형식 따질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뒤에 뭐가 위치해 있으면 그게 그 형식이 나오는 거죠. 뒤에 목적어 나왔잖아요. 그럼 얘 뭘로 쓰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 뒤에 당연히 목적어 왔죠? 목적어 품사는 뭐예요? 명사죠. 맞습니까? 그 뒤에도 명사가 더 있나요? 네, 없네요. 그냥 더 퀘스천으로 끝나버렸네요. 더 퀘스천 주로 끝나버렸네요. 그럼 여기서 끝났으니까 동사 썼겠죠, 뭐. 동사 왔나요? 그렇죠. 동사 왔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괜찮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해석인데 이거 바로 여기서 할까요? 자, 보세요. 선생님은 이게 좀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가르칠 때는 그 질문들을 이해하는 것은 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이게 1번 해석, 2번 해석 하거든요. 여러분 이 해석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하셔도 되는데 자, 그 선생님 와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더 퀘스천을 한눈에 보니까 그 질문을 이해하는 거 보이는데 만약에 영어가 아직 좀 짧은 친구들은 이게 1번 해석이고 이게 2번으로 읽었고 분명 얘를 3번으로 읽었고 얘를 4번으로 읽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속이면 안 되죠. 맞습니까? 그럼 해석도 어떻게 한다? 웬만하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누가 났어요? 동사 워가 나왔나요? 동사 무조건 이즈죠. 왜 이즈예요? 구나 절이 줄었으면 동사 단축가 할 거고 다시 할게요. 자, 선생님 보세요. 정신이 없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 보면 to understand the question이죠. 그럼 선생님 잘 봐요. 이해하는 것,
그 질문들을 여기서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다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한 해석은 그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장이 더 길어지죠. 주어가 더 길어지면 선생님처럼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해하는 것은 그 질문들을. 근데 여기서 선생님 뭐예요? 그것이란 말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트 하나 더. 없던 해석을 넣는다. 대표적으로 없던 해석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봤던 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려면이었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요. 긴 주어, 짧은 동사일고. 영어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긴 주어, 짧은 동사일 경우에 어떻게 한다? 여기에는 이 긴 주어의 부분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다 그것은 이라고 넣으면 그것은 만약 수동태 해석이면 그것을 이라고 넣으면 해석이 되게 예뻐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걸 배우려면 있잖아요. 학원에서 이거 지금 제가 1시간하고 40분 만에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얼마 안 되는 해석법이거든요. 근데 이거 가르치려면 고액의 수강료를 내고 한 3, 4개월 지나서 그제서야 비법인 것처럼 알려줍니다. 알겠어요? 그냥 저는 다 퍼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해석하는 법 할게요. 이해하는 것이죠. 그 질문들을. 그것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은 짧아서 상관없죠. 길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For me. 누구에게? is for me. 자,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도 문장 끝났어요. 끝났어요. 문장 끝났습니다. 그죠? me. 누구에게 어렵다고? for가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전치사 for하고 전치사 to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vs. 전치사 to, for. 볼게요. 제가 항상 전치사 파트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제가 상자 하나 그려놓고 본질 얘기하거든요.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여기가 본질인데 이 본질에 여기 안에가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 있는 부분만 그냥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라고? to입니다. to. 가서 합쳐지는 것까지 to긴 하지만 본질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전치사 for는 어떻게 하냐면 쭉 가서 어떤 속성과 본질을 어떻게 한다? 뚫어냅니다. 이게 뭐라고? for입니다. 둘 다 해석은 뭐뭐에게입니다. 혹은 뭐뭐에 대하여. 이거 뭐뭇을 위해서라고 하지 마요. 차이는 보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드린 거죠. 자, 그것은 어렵습니다. to 나에게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나에게 어렵습니다. 둘 해석 똑같나요? 그럼 원어민들은 절대로 안 써요. 있습니까? 자, 위에 거는 to를 쓰게 되면 내가 보기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보기에 어렵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막상 까보면, 막상 들어가 보면 할만하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hard for me라고 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쉽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한국사가 다 쉽다고 하는데 나는 수학은 되게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수학이 되게 어렵다. 나는 유달리 한국사가 어려운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for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뒤에 한 번 더 디테일할 건데 특히 특별하게 특히 또는 특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그 질문들을 이해하는 게 다른 사람들 이거 바꿔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수능적 해석 들어갈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해석이 다 쉬운 거예요. 이 퀘스천들, 즉 문제들이 다 쉬운 거예요. 졸지 마. 다 쉬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나만 유달리 어떻게 한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단어 하나 정리 좀 합시다. 아까 선생님 단어 확장까지 같이 한다고 했죠. 퀘스천이 명사로 쓰이는 거하고 동사로 쓰이는 거 해석이 달라지죠. 퀘스천이 명사로 쓰이게 되면 질문이에요.
그러면 동사로 쓰이면 질문하다 할까요? 아니죠. 퀘스천이 동사로 쓰이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계속 뭡니까, 여러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 질문할까요? 그 대답이 answer를 어떻게 한다? 정답을 주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nswer를 해결하는 뜻이 있는 거 아세요? 내가 그 답을 딱 들었을 때 뭔가 그 문제점 퀘스천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answer는 그래서 정하다, 답을 정하다, 해결하다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의문을 가지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사로 쓰기에 뭐다? I question him 하면 어떻게 돼요? I question. 그러니까 이런 거죠. She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questioned 이렇게 쓰는 거. 뭐지 이거? 명사에 ed형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자, 하면 더 팩트 할까? 팩트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좀 차이 좀 알려줄게요.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보통은 팩트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팩트는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she questioned 맞습니다. the things가 맞습니다. things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한다? 내가 어떤 것에 의문을 제기하다. 물론 이건 에세이 때 문제지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에세이까지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저 팩트 쓰지 말라고 하겠죠. 보통은.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2번하고 3번은 구조가 똑같은 거 보이세요? 구조의 느낌을 가져요. to solve the problem이잖아요. 그죠? 그럼 to solve가 뭐야? 삼형식 타동사의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뒤에 누가 왔어요? 목적어인 그러니까 선생님 저 목적어 어떻게 야 동사 뒤에 목적어잖아. 그렇습니까? 동사 원형 뒤에 동사 원형 뒤에도 목적어인 거야. 알겠습니까? 야, 눈 감고 부처님한테 기도하지 마. 진짜 씨발. 부처님이 하나님한테 가기 전에 씨발 빠발대기 날려버리기 전에. 알겠어? 왜 자꾸 기도하고 지랄이야. 자, 그 다음 2번, 3번, 4번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는 자 2번에 the question 몇 줄, 3번에 the problem 몇 줄, 4번에 you 몇 줄. 이거 전부 다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뭐라고? 전부 다 삼형식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부정사구는 잘 안 쓰입니다. 그런데 그냥 규격상 해놓은 거고요. 2번에 동명사구 이거 좀 많이 쓰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ing면 뭘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ing는 해석할 때 문장 맨 앞에 ing가 나오면 해석할 때 뭐라 해야죠? 이 새끼 이거 동명사구인가? 아니면 지금 뭐다? 뒤에 이렇게 할게요. 그럼 문법적 용어 쓰지 말고 ing 해석하잖아요. 그럼 뒤에 커마가 나올지 안 나올지 고민하셔야 돼요. 특히나 길어질수록 알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한다? 커마가 안 나오면 그냥 어떻게 한다? 뭐뭐 한 것으로 쭉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냥 커마가 뒤에 있든 없든 간에 뭐라고? 한 것으로 해석하다가 커마가 나오면 그러면 그러려면 아니 어떻게 한다? 커마가 없어. 에이 이 새끼 동명사구네.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영어는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loving you is true 맞습니다. 사랑한 것은 진실이다. 여러분 그 위에 있는 to love you 하고 밑에 있는 1번의 loving you하고 차이는 뭐예요? 위에 건 선생님 뭐죠? to 동사 원형 선생님 뭐랬어요? 주목! to 동사 원형 뭐랬어요? to 동사 원형은 기본적으로 행위 동작이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그죠? 근데 loving은요. 동명사는요. 행위 동작이 완성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위에 있는 to love라고 쓰면 어떻게 한다? 되게 지금 이제 사랑을 막 시작하는 그런 노래들. loving you는요. 이별 노래들. 맞습니까? 그러니까 리쌍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loving you 좋아합니다. 그죠? loving you 하세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발 loving you 하세요. to love 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to love 하셨으면 빨리 결혼하세요. 알겠습니까? 결혼하면 좋은 점 먼저 하세요. 좋은 점밖에 얘기 안 할게요. 기념일에 관해서 자식들 키우다 보면 기념일에 관해서 발음도 안 되잖아. 그죠? 크게 막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좋아. 12월 24일날 이런 날 어떡해요? 막 연인들은 어디 가야 되고, 막 안 그런 연인도 있겠지. 막 그렇잖아요. 그죠? 가면 더 비싸잖아요. 사람 많고.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하면서 어떻게? TV를 보고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26일날 밥 먹으러 가죠. 25일까지 비싸니까. 맞습니까? 네. 근데 기념일은 우리끼리 그냥 퉁치는데 뭐가 중요해?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 뭐죠? 생일. 일단 한 달 전부터 난리예요. 맞습니까? 짜증나 죽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세월이 지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3학년 4학년 때까지 선물을 뭘 해줘야 막 고민하거든요. 5학년 때부터는요, 용돈을 얼마나 줄까 이러면 다 필요 없고 용돈 이렇게 합니다. 그죠? 깔끔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어디 가서 밥 한 번 먹이면 어떻게 한다? 그거 어떻게 한다? 뭐, 되죠. 예. 돈이 최고다. 자, 너무 자본주의인가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그리고 2번 별표할게요. 아닌데, 웨이팅 아닌가? 웨이팅이죠. 볼 게 되게 많아요. 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요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메이크 해석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메이크 해석 들어가기 전에 이 해석부터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 정확하게 요거 처리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게 원래 중학교 한 3학년 때, 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일단 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 고등부 선생님들이 안 가르치세요. 있습니까? 학원에서. 왜 안 가르치죠? 선생님들의 그 월급하고 페이하고요. 단가가 안 맞아서 못 가르쳐요. 있습니까? 선생님은 이제 뭐 다 가르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연차가 짧으면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냥 예쁘면 좋고 잘생기면 좋은 거 아닌가? 제가 보면 그게 강의에서 어떻게 한다? 한 6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어떤 애 유튜브 보니까 수학을 가르치는데요. 씨발 모델이 수학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저 새끼 뭐지?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모델이자 카이스트 졸업하신 분이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졸라 잘하더라고요. 그죠? 그럼 나 같은 사람들은 뭐 생각할까? 뭐가 없거나 신체에 그죠? 불편한 뭐가 있을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죠? 완벽하지 않을 거라는 어떻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키가 프로필보다 모델이니까 작진 않게. 아니면 한쪽 손가락에 힘이 없다던가 뭐 그죠? 너무 찌질한가요? 하여튼 뭐 해보겠습니다. 웨딩 라인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세요? 첫 번째 해석이요. 첫 번째 해석. 줄 안에서 아니면 줄에서. 두 번째 해석 해볼게요. 어떤 해석이 편하세요? 여러분 이런 디테일을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줄 안에서 기다리는 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 여러분 생각 어떤 게 자유로우세요? 줄을 서서가 훨씬 더 자유롭죠. 자, 그럼 자 보세요. 어떻게 기억하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알려줄게요. 전치사 다음에 그 명사가 이 명사가 동사의 뜻하고 명사의 뜻이 서로 똑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라인이 그런 거예요. 라인이 줄을 서다 라는 동사와 줄이라는 명사 둘 다 있다고. 있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이게 제1동작, 이게 2동작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 안 할게요. 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처리 어떻게 하냐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1동작, 해석상 어떻게 되냐면 합시다. 바로 그냥. 이게 제1동작이고요. 이게 제2동작입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맞습니까? 나중에 영어 번역학과 이런 데 가면 배우세요. 있습니까? 기다리는 거, 줄 안에서 웃긴 해석이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메이크죠. 여러분 머릿속에 메이크 그걸 지워야 돼요. 그걸 지워요. 그거 지워요. 뭐? 그만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뭘 만들어 자꾸. 그럼 이거는 뭐야? 근데 그 만들다가 끝나죠. 만들어서 뭐뭐 하다. 뭐뭐 하게. 뭐뭐 하다. 뭐뭐 하게. 하다. 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서라는 말을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make money야 뭐라고 해석하세요? 돈을 만들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돈 벌다라고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돈을 만드세요? 만들지 않잖아요. 그죠? make angry 하면 어떻게 하나요? 화를 만든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죠. make decision은 뭐예요?
결정을 맞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다죠. 맞습니까? 저는 이 해석이 더 예뻐요. 하다 또는 어떻게 한다? 하게 하다로 하시는 게 정말 예쁜 해석이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의 특징이 있죠. 이 메이크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선생님 이 메이크를 어떻게 한다? 이게 해석상 1번이고 해석상이고 두 번째 이 메이크 뒤에 나오는 것들이 또 있죠. 이것은 맨날 수업 때 강조하는 거죠. 뭐 강조해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하고 PP. 자, 요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요게 뒷구조입니다. 뒷구조. 누구의 뒷구조라고요? 이 단어가 가지는 뒷구조라고요. 내가. 알겠죠? 그럼 이거 뭐에 편하냐면 해석에도 편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누구랑 대화할 때, 영어 회화할 때도 편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안 쓰니까. 그 다음에 PP 목적어 목적격보로서 명사, 형용사, 분사 가목적어 이 목적격보 플러스 목적격 to 동사 원형 됐죠. 여러분 한 방에 다 할 거예요. 메이크 이걸 끝나지 맙시다. make, use, make fun, make much of죠. make use of 하면 make use of 하면 무엇을 이용하다. 여러분 fun 자체는 그냥 안 좋은 뜻이에요. 놀리는 거야. 우리 그 몰래 카메라 뭐라 해요? 이걸 fun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죠? 누구누구를 놀리다. make much of는 누군 뭐뭐를 소중히 여기다. 그게 동사로 value가 만약에 명사로서 가치란 뜻이 있지만 동사로 쓰면 가치 있게 여기다. 오늘 내가 자는 사람 내가 뭐라 하는데 다음에 자는 사람 있으면 내가 직접 얘기합니다. 특강 전에 졸고 하지 마요. 일요일 저녁에 자요. 유튜브 쳐보지 말고. 씨발 네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유튜브 왜 보는데. 도움 안 되잖아. 보지 말라고. 시간 때우러 보고 싶으면 시간 때울 시간에 보라고. 알겠어? 게임도 앵간히 해요. 인생에 도움이 그렇게 되나? 아니 그러면 뭐 페이커처럼 하던가. 못 하잖아. 굳이 뭐 할 필요 없나? 쌤 봐. 스타크래프트 다시 15년 만에 깔았는데 씨발 10판 연속 딱 지고 나서 확실하게 접었잖아. 프로그램에서 삭제했잖아. 아, 괜히 좀 뭐 빨무하는 BJ 거 보다가 저 정도는 씨발 나도 하겠는데 이렇게 딱 가서 10판 했는데 막판에 어떤 새끼 그러자고. 님 초보예요. 아. 한때는 PC방 알바하면서 PC방 알바했거든요. 선생님. 너무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보통 카페 알바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잖아요. 선생님이 PC방 알바 데뷔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PC방 알바 했거든요. 근데 알바 시간 끝나고 막 게임하고 있는데 그 이제 내가 알바생이니까 오시는 분들이 날 좀 알잖아. 옆에 또 어떤 분이 갑자기 이거 이겨 드릴까요? 이러는 거야. 이거를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프로게이머더라고요. 프로게이머 데뷔하기 직전인 거죠. 진짜 이기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한 달 동안 PC방비를 제 사비로 무료로 드리고 스타크래프트를 전수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학 때 잘했어요, 진짜. 씨발 이게 내 길이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죠? 그러다가 이제 디아블로 친구는 이제 와우 뭐 아니면 롤 이렇게 넘어갔는데 내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했죠. 그러다가 15년 만에 다시 깔아서 했는데 10판 했는데 10판 정확하게 10판 연속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거 하지 마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타이밍에서 집중해야 될 시간을 다른 데 쓰는 게 안타깝다고요. 씨발 차라리 연애를 하세요 그냥. 에휴. 그래도 나을 것 같아. 왜? 연애는 나중에 깨지잖아요. 나중에 깨지니까
깨지고 나면 어떻게 이별 이슈가 있으면 공부 존나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게임에서 이 게임이 안 되자 병신이 다른 게임 찾아요 또. 맞습니까? 이건 내가 되나 이런다고요. 연애를 해서 이별을 하세요. 그럼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가슴 막 타들어가 보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저 새끼 연락했는데 연락 안 받고 그죠? 잠수 타고 그죠? 무슨 해병대가 잠수 타게? 해군이야 잠수 타게? 그죠? 그거 네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죠 뭐.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메이크 썼죠? 맞습니까? 이 특강 때는 잡소리하고 진중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자, make me irritate죠. 그러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어떻게 하나? irritable이죠 지금 irritable이죠. 나를 어떻게 한다? 짜증나게 한다는 겁니다. 짜증나게 할 수 있다. 괜찮아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웨이팅하기 싫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요? 웨이팅하기 싫다는 표현인데, 선생님도 서울에 한 지 20년이 지금 넘었죠. 23년 차인데요. 서울에서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웨이팅을 해야 돼요. 밥 먹는데. 지방에서 웨이팅이 없었거든요. 그죠? 남자들은 웨이팅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없으면 옆집 가면 되죠. 그죠? 근데 꼭 여자친구 사귀면 어떻게 한다? 1시간을 웨이팅해요. 시부를. 그죠? 그것도 안 싫었습니다. 자, 여기서 요 단어죠. irritatable 하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요 단어 좀 기억할게요. 유사어. irritate면 요거 좀 기억할게요. 이건 뭐냐면, 관계수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관계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물을 대다요. 물을 대다. 어떻게 물을 연결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이 이렇게 있잖아요. 논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하면 이 논둑 서로 어떻게 하면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뚫어주는 거죠. 특히 홍수 같은 거 따랐을 때. 맞습니까? 요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돌아가시죠. 폭풍과 넘치는데 물이 막 넘쳐 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에 갔다가 왜 바깥에다가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물이 꽉 차버리면 벼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잠수 타버리잖아요. 끝까지 잠기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진흙으로 막아놨던 걸 뚫어줘야 돼. 그래서 물이 흐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농촌에서 할아버님이 태풍 왔는데 노래 나갔다가 돌아가셨다는 게 그게 할아버지가 저 쓸데없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평이 이게 딱 논이 한마지기, 두마지기인데, 두마지기죠? 몇백 마지기 되면 어떻게 한다? 그거 하다 보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irrigate는 물을 대다 관계하다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요거 하나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죠? 네. 바이타민 났습니다. 그죠? 바이타민 나오고, 여기서 테이킹 나왔죠? 이 단어 좀 기억할게요. 테이킹은 기본적으로 테이크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삼형식 타동사의 동사원형인 건 맞고요. 타동사의 동사원형도 맞고요. 그죠? 이 테이크는 무엇을 취하다죠. 무조건 타동사 취하다. 타동사 쓰면 만약에 타동사 쓰면 무엇을 취하다요. 여러분, 요 느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무엇을 하다의 느낌인데, 조금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카페테리아 있죠? 카페테리아 가서 뭐 하시는 거야? 카페테리아가 아니라 커피숍입니다. 지금 말씀 잘볼게요. 여러분, 카페테리아라고 쓰시면 안 돼요. 카페테리아는 구내 식당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있는 구내 식당 있죠? 거기가 카페테리아고요. 알겠습니까? 바깥에는 다 커피숍이 정식 명칭입니다. 알겠어요? 커피숍에서 여러분 뭐 하세요? 테이크아웃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내 거니까 가지고 오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만약에 수동으로 쓰게 되면 너무 세죠, 이거. 이거 뭐야? 납치당하다요. 납치당하다. 알겠습니까? 테이큰, 납치당하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바이타민까지 했으면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의 확장을 계속 보여줄게요. 나 같으면 저 테이크 함부로 해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저기 뒤에 있는 비타민은 정식 명칭이 아니죠? 바이타민 맞습니까? 바이타민 나왔습니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비타민을 취하는 것. 골치 아픈 거. 아니고 뭐예요? 비타민 뭐 하세요? 섭취하세요? 아이씨. 여러분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을 해석을 안 나온다니까요. 뭐 하세요? 비타민을 먹는 것. 괜찮아요? 왜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비타민을 먹는 거. 비타민을 섭취하는 거. 그러지 마시고. 맞습니까? 비타민을 복용하는 거. 이건 더 최악이죠. 네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약사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비타민을 먹는 거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런 확장입니다. 비타민을 먹는 것이 help you prevent 났습니다. 자, 비타민을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뭐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자, help 나는 거 볼게요. help는 도움이 되죠. 자, 선생님 보세요. help는 두 가지 버전이 있죠. to 동사 원형 버전이 있고, 목적어 to 동사 원형 버전이 있죠. 이때 to를 말 수 있다. 우리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단어가 prevent입니다. 자, prevent는 바로 뒤로 목적어 바로 올 수도 있고요. 목적어 from ing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디테일하게 따질게. 목적어를 못하게 하다, 막다. 밑에 해석은 목적어가 동사 원형의 ing죠. 동사 원형의 ing를 못하게 하다, 막다. 이거 정확하게 해석하세요. 두루뭉실. 자, 못하게 하다, 막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저는 두리뭉실하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공부해서 대학 때 정확하게 잡았어요. 잘못됐죠. 맞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누가 딱딱 정해져서 해석할 줄 알았으면 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영어 수업은 그냥 수학이에요, 수학. 뭔가의 변형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딱딱딱 정해진 대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문장 끝나면 집에서 가면 좋죠? 집 못 가죠. 하나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콜드 볼게요. 이거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이거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쿨매매 그러죠. 맞습니까? 긍정, 부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감기죠. 이거 뭐예요? 서늘한이잖아. 맞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레드.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게 블루죠. 이렇게 할게요. 요 느낌이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블루. 블루는 뭘까요? 블루. 블루도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레드. 레드는 오히려 긍정이 더 많죠. 적자, 흑자, 적자잖아. 맞습니까? 자, 어쨌든 레드. 자, 볼게요. 색깔별로 차이가 있어요. 얘도 안 좋은 뜻인데, 얘가 더 안 좋아요. 생각보다. 우리 응급실 가면 뭐예요? CPR이 발생하죠. 맞습니까? 그럼 뭐라고 방송했더냐면 코드 블루라고 떠요. 위급 상황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블루는 만약 형용사 쓰게 되면 우울한이에요. 우울한. 알겠습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what? 야, 디프레스 맞잖아, 그죠? 맞습니까? 자, depressed 이렇게 쓰게 되면 우울하니. 아니, 우울하게 말하고 싶어. 이것도 괜찮아요. 우울한 뭐라고? long face. 우울해 보이죠? 맞습니까? 자, 뭐라고? 우울한 depressed long face. 괜찮아요? 그 다음에 red는 적자라는 뜻입니다. 적자. 그 다음에 green 있습니다. green은 약간 어떨까? 초보자. 약간 애송이. 라는 뜻도 있는데, 요게 뭐냐면, 여러분, 남자가 남자 여자가 어떤 행동을 플러팅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씨발, 저거 그린라이트네, 병신아. 그걸 네가 몰라? 이해돼요? 그린라이트, 그린, 허락의 느낌이 있어요. 허락.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